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비치와 위나라에서 가장 우대를 받은 화음입니다. 화음은 서기 157년 출생해 서기 231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자오입니다. 189년 대장군 하진의 휘하에 들어가 상서령이 됐습니다. 하진이 십상시에게 암살되고 동탁이 집권하자 원술에게 의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원수를 떠났고 이후 예장태수에 임명됐습니다. 선책이 양주자사 유유를 격파한 후 자신을 공격해오자 항복했습니다. 선책 사후 송권을 섬겼지만 200년 관도대전 때 조조의 부름을 받고 송권을 떠났습니다. 216년 조조가 위왕에 즉위하자 아사대부에 임명됐습니다. 220년 조비가 위왕을 계승하자 상국에 올랐으며 조비가 황제에 즉위하자 사도에 임명됐습니다. 이후 그는 위나라에서 가장 우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에게 후계자로 조비를 추천한 황계입니다. 황계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백서입니다. 황계는 선견의 청거로 상서랑에 임명됐습니다. 선견이 유표와의 전투 중 전사하자 유표로부터 그의 시신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장사태수 장선을 따르며 관도대전에서 조조를 도울 것을 진언했습니다. 장선 사후 잠적하다 평주를 차지한 조조에게 등용됐습니다. 조식을 총애하던 조조에게 조비를 후계자로 삼을 것을 건의했습니다. 조비가 황제에 즉위한 후 시중까지 승진했습니다. 이후 태상에 임명됐지만 얼마 되지 않아 병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오나라가 임명한 교주자사의 취임을 찬성하다 목숨을 잃은 환린입니다. 환린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26년 사망했습니다. 환린은 교지태수 사섭에게 총애를 받았습니다. 사섭 사후 오나라에서 후임 교지태수로 진시를 임명하고 교주자사로 대량을 보내자 사섭의 아들 사지와 사위가 반발했고 이에 대량을 교주자사로 맞이할 것을 간언했지만 사위에게 매를 맞아 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고평릉 사변 때 조상에게 싸울 것을 건의한 환범입니다. 환범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49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원칙입니다. 환범은 위나라의 신료입니다. 그는 왕상 등과 함께 황남 편집에 참여했습니다. 조의 치세하에 정로장군에 임명돼 청주와 서주의 군사를 감독했습니다. 조방 제위 시절에는 대산왕에 임명됐습니다. 249년 고평릉 사변이 벌어졌을 때 사마이의 초빙을 받았지만 아들의 권유로 조상을 지지했습니다. 조상에게 황제를 옹립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군사를 모아 싸울 것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마이가 목숨은 살려주겠다는 말에 조상이 군대를 해산하고 항복하자 탄식했습니다. 이후 조상 일당과 함께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적벽대전에서 주유에게 화공을 제안한 황계입니다. 황계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공복입니다. 황계는 영릉군 군리로 있던 중 선견이 거병할 때 함께했습니다. 선견 사후에는 선책과 선권을 섬겼습니다. 208년 적벽대전이 벌어지자 화공을 제안했고 주유가 이 제안을 채택했습니다. 동남풍이 부는 날 거짓 항복 편지를 보낸 뒤 기름이 절여진 풀을 실은 배 수십 척을 이끌고 조조 진영으로 접근해 화공을 성공시켰습니다. 이후 무릉만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들을 토벌해 성을 되찾았습니다. 이강현이 3월에 공격을 받았을 때도 이들을 토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위나라에 항복했지만 유비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은 황곤입니다.
황건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40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공형입니다. 유장 휘하에 있을 때 유장이 한중의 장로를 막기 위해 유비를 부르려고 하자 이를 반대했습니다. 광한장으로 있을 때 유비의 침공에 대항했지만 유장의 항복 소식을 듣고 유비에게 투항했습니다. 215년 장로가 조조에게 한중을 빼앗기자 파와 파동, 파서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21년 유비가 이릉대전을 일으켰을 때 장강 북쪽을 지켰습니다. 유비의 패배 후 길이 끊겨 돌아갈 수 없게 되자 위나라에 투항했습니다. 유비에 대한 충성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모습에 조비로부터 시중 및 진남 장군에 임명됐습니다. 239년 거기 장군까지 승진했지만 이듬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오나라 3군에서 반란을 일으킨 산월의 수령 황난입니다. 황난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황난은 산월의 수령입니다. 242년 산월을 이끌고 건안, 파양, 신도 3군에서 봉기했지만 강군사자로 파견된 오나라 종리목에 의해 진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황건적의 본대를 공격해 장량과 장보를 죽인 황보숭입니다. 황보숭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5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의진입니다. 184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좌중랑장에 임명돼 노식, 주중과 함께 황건적 토벌에 나섰습니다. 토벌군을 이끈 노식과 동탁에 이어 광종에 있던 황건적 본대를 상대해 우두머리 장각의 동생인 장량과 장보를 죽였습니다. 이 공으로 기주목 및 좌거기 장군에 임명됐습니다. 188년 서량 지역에서 한수와 마등이 진창을 포위하자 동탁과 함께 토벌군으로 나서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견 대립으로 동탁과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대장군 하진 사후 집권한 동탁의 사적인 감정으로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아들의 노력으로 목숨을 구하고 조정에서 일했습니다. 192년 동탁이 왕윤과 여포에게 살해되자 해상 및 거기 장군을 지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면주권에서 우리나라 정벌군의 끝까지 항전하다 전사한 황숭입니다. 황숭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63년 사망했습니다. 황숭은 황권의 아들입니다. 222년 황권이 위나라에 투항했지만 총나라에 남았습니다. 263년 총나라 정벌군으로 나선 등해와 종해의 침공에 맞서 제갈청과 함께 공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등해에게 패배하고 면주권으로 퇴각했습니다. 제갈청 사후 적진에 뛰어들려는 제갈상을 말렸지만 끝내 막지 못했습니다. 황숭은 장준, 이구와 함께 면주권에서 끝까지 항전하다 전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선책의 시상을 공격했지만 서성에게 대패한 황역입니다. 황역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황역은 황조의 아들입니다. 199년 선책에게 공격받는 여광태수 유훈이 황조에게 구원을 요청하자 황조의 명령으로 출진했습니다. 하지만 유훈이 이미 패배한 것을 알고 철군했습니다. 200년 수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시상을 공격했지만 2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온 서성에게 대패했습니다. 그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예형을 황조에게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동탁 암살 계획에 참여한 황환입니다. 황환은 서기 141년 출생해 서기 192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자영입니다. 189년 동탁 집권 후 사도와 태위를 역임했지만 동탁이 장안 천도를 추진하자 이에 반발하다 파면됐습니다. 192년 왕윤과 여포의 동탁 암살 계획에 참여해 동탁을 살해했습니다.
동탁사 후 이각과 곽사 등이 장안을 점거한 뒤 붙잡혀 옥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황승원의 추천으로 제갈량의 반려자가 된 황월영입니다. 황월영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황월영은 제갈량의 부인입니다. 아버지 황승원이 반려자를 찾고 있는 제갈량에게 추천해 혼인했습니다. 손님이 제갈량의 집을 찾아오면 자신이 직접 제작한 기계들로 식사를 만들어 대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화살을 쏘아 손견을 죽인 황조입니다. 황조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08년 사망했습니다. 그는 형주목 유표 휘하에서 강하태수로 있었습니다. 191년 원술의 명령으로 형주를 침공한 손견과 싸웠지만 패배했습니다. 이후 현산으로 도망칠 때 따라오는 손견을 화살을 날려 죽였습니다. 208년 손권이 강하성으로 공격해오자 야음을 틈타 도주했지만 손권 휘하의 풍칙에게 붙잡혀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위나라의 하후연을 죽인 총나라 5호대 장군 황충입니다. 황충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20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한승입니다. 황충은 형주목 유표를 모셨지만 조조가 형주를 점령한 후 조조의 밑에서 장사태수를 하고 있는 한연의 휘하에 들어갔습니다. 208년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패배한 후 유비가 형주 사군을 점령해 나갈 때 유비에게 투항했습니다. 214년 익주를 공격할 때 늘 앞장서서 적진을 함락시켰습니다. 이 공으로 익주 평정 후 토로장군에 임명됐습니다. 219년 한중 공방전 중 정군산에서 하우연을 죽여 정서장군으로 승진했습니다. 같은 해 유비가 한중왕에 오르자 후장군에 임명되며 5호대 장군 반열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가 한중을 차지하자 항복한 관중의 군벌 후선입니다. 후선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삼부의 난 때 이감과 정원과 함께 세력을 키웠습니다. 211년 한중 토벌에 나선 조조에 대항해 마초와 한수를 중심으로 관중 지역 군벌들이 연합할 때 합세했습니다. 조조와 싸우기 위해 동관으로 진격했지만 가후의 이관계로 마초와 한수의 사이가 벌어졌고 이런 혼란 속에서 조조의 공격을 받아 패배했습니다. 이후 정원과 함께 장로에게 의탁했습니다. 215년 조조가 한중을 차지하자 정원과 함께 항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진군과 고순을 바치고 조조에게 항복한 후성입니다. 후성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성은 여포 휘하의 장수입니다. 198년 조조가 여포의 합의성을 포위하자 평소 여포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에 송한, 위속과 함께 진군과 고순을 붙잡아 조조에게 바치고 항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관우와 연합해 완에서 반란을 일으킨 위나라 장수 후음입니다. 후음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19년 사망했습니다. 후음은 위나라의 장수입니다. 218년 남양군 지역 백성을 구하기 위해 관우와 연합해 완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남양태수 독리군을 붙잡았습니다. 풀려난 독리군이 패잔병을 모아 포위하고 건성에 주둔하던 조인의 원군까지 도착하며 219년 반란이 진압되며 처형됐습니다.